그래서 연관 검색어와 요 자동항성어의 원리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갖다가 이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는 조금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자, 이거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먼저 키워드 분석을 할 때 이 브랜드 키워드. 자, 브랜드 키워드는 뭘까요? 그러니까 내 상호명 있죠? 내 상호명을 고객들이 네이버에서 얼만큼 검색을 하는지 이걸 갖다가 매일매일 이 추세를 조회수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네. 네, 그러면은 이 검색 키워드 조회는 어디서 할 수 있다고 했죠? 카카오톡은 뭐라고 했죠? 제가 카카오톡에서 할 수 있는 방법. M자 서비스. 네, 채팅창에 써주십시오. 카카오톡에서 할 수 있는 방법. M자 서비스. 네, 자비스. 서비스. 네. 네. 자비스고요. 제가 또 하나 설명드린 게 있죠? M자비스 말고. 블랙키위라고 해가지고 또 하나, 네, 그렇죠. 블랙키위라고 하나 이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PC에서 하게 되면은 키워드 검색 광고, 키워드 도구를 통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키워드 매니저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했죠. 네, 아이폰도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통적으로는 M 자비스나 아니면 블랙키를 통해서 키워드 조회수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찾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계속 설명드린 게 제일 중요한 게 자 이겁니다. 내 사업에 그러면 키워드는 무엇인지. 자 이거는 네이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블로그에도 연관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도 마찬가지 그대로 연관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 검색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서도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이 해시태그가 노출이 되는 게 보통 이 네이버 키워드에 기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시간에 이제 해시태그를 구성하는 것도 오늘 배우신 저희가 2주차 수업 때 배웠던 그런 키워드를 갖다 그대로 대입을 시키면은 되세요. 페북 같은 경우도. 자, 그러면 일단 키워드를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대표 키워드를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대표 키워드. 그러니까 내 상권에서 상권을 대표하는 키워드. 자, 그거는 나는 내 매장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장을 중심으로 해서 범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범위를. 얼만큼 범위를 정해서 키워드를 정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범위를 정해드렸는데 자, 이 부분이 지금 강남역이라고 해볼게요. 지금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 하단역이라고 해볼게요. 하단역이고 제가 매장을 여기에서 하고 있다 하면은 대표 키워드는 하단역이 되겠죠? 하단역이고 내가 음식점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하단역 맛집이 대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이 키워드. 그럼 이 대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찾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대표 키워드를 중심으로 찾을 수 있는 거. 앞부분에 설명드렸잖아요. 네. 자동 완성어와 연관 검색어로 했죠. 이 대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동 완성어와 연관 검색어를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대표 키워드의 범위는 역이나 역세권이나 아니면 동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반경을 내가 500m를 잡을 건지 뭐 1km를 잡을 건지 해가지고 내가 지정하는 겁니다. 이 대표 키워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하단역에서 요가 스튜디오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하단역 요가가 1차적으로 대표 키워드가 되겠죠. 뭐 일산에서 하고 있다. 뭐 일산 장항역에 정발산역에서 하고 있다 하면은 정발산역 요가가 대표 키워드가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키워드를 하나하나 이제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인 첫 번째 내 입지 조건으로 키워드를 추출한다. 그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대표 키워드를 하나 찾아서 이 리스트에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 대표 키워드를 검색을 하다 보면 나오는 게 설명드린 대로 이제 연관 검색어라고 했죠. 이렇게 연관 검색어 아니면 또 자동 완성어 나오는데, 자 이렇게 지금 연관 검색어가 자 나오면은 요 부분에서도 다시 이제 키워드를 자 하나하나 이제 찾을 수가 있고요. 네. 보통 로컬 지역 맛집 형태로 검색을 많이 하죠. 또한 아니면은 여기에서 검색을 하는 게 로컬 지역 그 다음에 업종이라는 내가 하단역에서 보쌈집을 하고 있다 하면은 뭐 하단역 보쌈이 이런 키워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1차적으로 로컬 맛집을 통해서 이렇게 키워드를 갖다가 1차적으로 이렇게 쭉 추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추출해 볼 수가 있는데 아까 그 로컬 같은 경우는 하단이었기 때문에 하단역 맛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키워드를 이제 찾으면 되겠죠. 컬 맛집. 대표 키워드를 자 이해를 하시고요. 대표 키워드를 찾은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관 검색어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나오지 않는다 하면은 하단역 플러스 내가 횟집을 한다 그러면 하단역 뭐 횟집, 아니면 내가 고깃집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뭐 하단역 고깃집, 삼겹살집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단역 삼겹살, 헬스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단역 헬스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워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이런 세부 키워드를 또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지역명보다 아무래도 지역명도 찾아야 되고요. 명도 찾고 역 이름도 찾고 조회수를 다 찾아보셔야 돼요. 조회수가 많은 게 있고 또 적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발굴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요가 같은 경우는 검색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찾아야겠죠. 그래서 거기 그 중에서 검색량이 제일 높은 걸 대표 키워드로 지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내 매장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자, 그렇게 해서 키워드를 찾고, 세 번째로, 자, 이거는 앞부분에서는 대표 키워드와 이런 로컬 업종과 연관된 키워드는 바로 구매 니즈가 있는 키워드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남역 삼겹살 맛집, 강남역 삼겹살 추천, 이런 건 실제적으로 삼겹살집에 가려고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니즈가 드러나는 키워드겠죠. 자, 그럼 이거는 뭘까요? 간접적인 연관을 가진 키워드. 이거는 당장은 구체적으로 구매 니즈가 드러나진 않지만은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내 매장도 선택 후보가 될 수 있는 키워드를 뜻하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간접 키워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산 가족 모임. 근데 가족 모임은 사실 뭐 음식점에 갈 수도 있고 놀이공원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산 가족 모임
맛집으로 추천하는 뭐 삼거리 식당 뭐 이러면은 이게 간접 키워드와 연관돼서 키워드를 이렇게 매칭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 키워드 하나, 그리고 세부 키워드, 구체적인 업종과 연관되는 세부 키워드 하나, 그리고 이거 간접 키워드 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드를 또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바로 맛집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우리 매장이 데이트 코스로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산 데이트 코스 뭐뭐뭐 매장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직접적인 음식점을 지칭을 하진 않지만은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키워드를 연관해서 키워드를 또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제 네 번째로는 경쟁사가 이제 어떤 키워드를 쓰고 있는지를 갖다가 또 찾는 겁니다. 어, 대표 키워드나 내 업종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렇게 경쟁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경쟁사 중에 상위 업체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그들이 쓰고 있는 키워드가 있는 겁니다. 경쟁사들이 매출을 올리는 키워드겠죠. 예. 그래서 이 경쟁사들이 어떤 키워드를 쓰고 있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키워드를 발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부분에 대표 키워드를 찾는 방법은 상권의 범위를 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구매 니즈가 들어가는 키워드는 로컬명과 그 내 업종명, 그러니까 업태명을 같이 검색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제시는 하지 않지만은 연관되는 간접적인 키워드, 뭐 모임 장소, 회식 장소, 가볼 만한 곳, 자, 이런 거를 통해서 키워드를 찾을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예.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음, 이해되신 분은 네로 써주시고 아니면은 아니오라고 써주십시오. 이해되신 분은 네, 아닌 분은 아니오. 네. 김수지 대표님 이해된 거 맞으세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질문해 볼 거예요. 네. 자, 이렇게 경쟁사를 통해서도 키워드를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게 경쟁사들이 쓰는 키워드를 갖다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대표 키워드를 하나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로컬과 업종을 검색해서 세부적인 키워드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간접적인 키워드를 찾고, 네 번째로 경쟁사들이 쓰고 있는 키워드를 통해서 키워드를 또 핵심 키워드를 발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혹시 내 업종이나 메뉴가 외래어를 쓰고 있는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런 오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돈가스나 아니면 돈가스, 이게 이 어떤 게 많이 쓰는 것보다 둘 다 사람들이 많이 쓰죠. 혼용돼서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펜션 같은 경우도 이런 키워드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카페 같은 경우도 이런 키워드가 있을 수도 있겠고, 이렇게 외래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쓰는 대로 키워드를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외래어를 통해서도 키워드를 사람들이 검색하기 때문에 이걸 앞뒤로 다 추출해가지고 노출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매 니즈가 있는 키워드, 이런 검색량은 적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키워드를 갖다가 롱테일 키워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하나하나 잡아간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큰 키워드를 잡을 수 있다. 내가 센 키워드는 하나 바로 잡지 못하지만 이런 거 약한 거를 하나하나 땅 따먹기 식으로 잡아간다고 하면은 이게 조회수가 100이지만 10개를 잡음으로써 이게 1000개, 2000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키워드들 갖다가 하나하나 좀 찾아서 내 콘텐츠를 노출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키워드는 자 이런 식으로 대표 키워드를 먼저 지정을 해야 된다. 대표 키워드. 그 다음에 좀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만약에 역세권에 있다 그러면 역 키워드. 그리고 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강남역에서 만약에 닭갈비집을 하고 있다. 그럼 조금 더 이렇게 업종이 드러나는 키워드. 네. 그리고 조금 더 세분화한다고 하면 이렇게 뭐 음식 맛까지 표현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키워드를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파악을 많이 해야 될 거는 요 세분화된 키워드들인 거죠. 요 세분화된 키워드. 네. 밑에 키워드들 갖다가 많이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인터넷 마케팅을 하실 때. 그러면서 약한 것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쭉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게 실제적으로도 미국에서 논문에서도 발표가 됐던 거고요. 이게 책으로도 소개가 됐었거든요. 책으로도 롱테일 경제학이라고 해가지고 네. 틈새 시장 내에 이렇게 키워드를 하나하나 잡아가면은 이게 나중에는 히트 상품과 맞먹거나 오히려 능가한다. 이런 경제학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기회가 되시면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롱테일 경제학.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션월드와 오션월드 군인 할인 두 개 중에 구매 니즈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채팅창에 써주십시오. 어떤 키워드가 구매 전환율이 높을까? 어떤 키워드가 구매 전환율이 높을까? 삼성초밥 대표님 어떤 키워드가 구매 전환율이 높을까요? 오션월드요? 미나리. 군인 할인. 삼성초밥님 말씀하세요. 어떤 키워드가 군인 제 할인입니까? 말씀 들리세요? 네, 예. 아, 예. 군인 할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끄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럼 이거는 내가 이제 직접적으로 키워드를 찾는 거고요. 조금 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이런 키워드를 찾았다고 하면은 네이버 검색 광고를 통해서 이제 키워드 조회수와 함께 이 검색 광고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죠? 이 키워드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일산에 라페스타 맛집에 대해서 설명드린 게 있었잖아요. 일산의 라페스타 맛집에 대해서. 이 라페스타 맛집은 잠깐만요. 라페스타 맛집은 검색하는 사람들이 20대인데 거기에서 장사하고 계시던 고깃집의 컨셉은 50대, 40대들이 많이 오는 고깃집이었다. 근데 키워드를 라페스타 맛집으로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구매 전환율이 낮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키워드의 성향들을 갖다가 이 키워드 분석 네이버 검색 광고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했죠. 이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앞부분에서 쭉 설명드렸던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키워드를 하나하나 이렇게 쭉 채집을 하고요. 발굴을 하고요.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는 이 검색 광고를 통해서 키워드의 성향을 쭉 파악해 보는 게 조금 더 내 니즈가 드러나는 키워드를 찾을 때 이게 좋습니다. 자, 이 키워드 도구 같은 경우는 연관된 키워드를 참고해서 이렇게 유효 키워드도 마찬가지 쭉 추출을 또 이렇게 같이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중요한 팁이 있는데 뭐냐면 이 키워드 도구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시즌 키워드입니다. 아까 대표 키워드, 세부 키워드, 간접 키워드, 오타 키워드 쭉 설명드렸는데 이 검색 광고에서 이렇게 시즌 키워드도 찾을 수가 있어요. 시즌 키워드. 예를 들어서 지금 12월은 어떤 키워드가 검색 수가 올라갈까요? 12월은. 12월. 채팅창에 써보세요. 12월에 내가 음식점을 하고 있으면은 어떤 시즌 키워드를 공략해야 될까? 내가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고깃집을 하건 뭐 음식점을 좀 크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채팅창에 써보시죠. 내 상권과 아니 내 비즈니스와 맞는 시즌 키워드 12월 달. 네. 그렇죠. 다 정답을 네, 잘 쓰셨습니다. 네, 그렇죠. 삼성초밥 대표님은 어떤 키워드입니까? 시즌 키워드가. 네, 저는 크리스마스 네. 하고 아까 올렸는데 연말 회식, 크리스마스 네. 데이트. 네. 자, 그런 키워드를 갖다가 네, 그런 키워드를 이 키워드 도구에서 다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조회수가 어떤지도.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부산 송년회 장소 아니면 동네인가요? 거기가? 네. 남포동입니다. 네? 남포동입니다. 네. 남포동 송년회 장소 이런 키워드를 갖다 검색량이 어떤지 여기서 보고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럼 그런 키워드를 갖다가 뭐 블로그 포스팅이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쓸 때 그런 것들 갖다 같이 쓰면은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시즌별로 이게. 그래서 발빠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작업을 다 이렇게 해놨죠. 검색이 이제 쭉 올라가는 타이밍에 지금. 네, 그래서 그렇게 시즌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즌별 이슈 키워드를 미리 내가 이제 찾아가지고 마케팅에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미리 프로모션 계획을 짠 다음에 미리 뭐 12월 1일, 뭐 1월 1일 땡 된 다음에 미리 이제 프로모션 이벤트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촉진 활동들을. 네. 그래서 이 모바일 네이버 검색 광고 이 시스템에는 이런 키워드 검색 추이와 뭐 성별, 나이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여기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키워드를 클릭을 하면 이 키워드를 갖다가 조사를 한 다음에요. 이 키워드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추세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별로 하나하나 이렇게 키워드 성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대표님들이 지금 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 눈 감고 있는지 다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사진을 여기 찍어서 보여드리겠다 지금. 네. 누가 주무시고 계시는지 저 지금 다. 저는 여기 컴퓨터가 2개 있어요. 2개. 2개 있어가지고 지금 누가 지금 돌고 계신지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 자 이렇게 찾은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키워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대표 키워드 설명을 드렸죠, 제가. 네. 네, 대표 키워드, 그 다음에 이렇게 구체적인 세부 키워드를 또 설명을 드렸죠. 세부 키워드. 이게 뭐 시 단위는 아니지만은 시 단위 아니라 지역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검색을 해서 볼 수가 있다고요. 방금 설명드린 시즌 키워드, 연말 모임, 송년회 장소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12월이 되기 전에 미리 세팅을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직접적인 키워드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뭐 소개팅 장소 추천, 가볼 만한 곳, 가족 모임, 데이트 코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들을 설득시켜서 내 매장으로 올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오타 키워드, 네, 오타 키워드를 이렇게 활용해서 같이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자, 이건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자, 이거는 일기 대표님이 하신 건데, 이런 식으로 대표님들도 마찬가지 이 키워드 포트폴리오를 한번 쭉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생님 여기 빠진 거는 이분은 시즌 키워드겠죠? 그거를 다 구성을 해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고객의 결론적으로 뭐뭐뭐뭐를 이해하는 노력이 광고비 지출보다 중요합니다. 이 가로 안에 들어간 네 글자는 뭘까요? 고객의 땡땡땡땡을 이해하는 노력이 광고비 지출보다 중요하다. 댓글로 써보십시오. 채팅창에. 고객의 땡땡땡땡을 이해하는 노력이 광고비 지출보다 중요하다. 네 글자. 땡땡땡땡. 오늘 수업의 총 정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땡땡땡땡을 이해하는 주문 성향 누구예요? 아, 주문. 그럴 수 있겠죠? 네, 검색 성향 그렇죠? 김대현 대표님. 아, 그렇죠. 네. 다른 분들 써보시죠. 손소희 대표님, 고객의 뭐뭐뭐뭐를 이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도경 대표님, 어디 있는지 몰라서요. 네? 아니, 카톡방 못 찾았어요. 네, 못 찾았어요. 네. 고객의 땡땡땡땡을 이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네, 이게 네, 다 맞는 말이고 이거입니다. 이거. 네, 구매 경로를 이해하는 노력이 광고비 지출보다 중요하다. 네, 그러면 이걸 이해하려면 오늘 계속 저희 수업 때 설명드린 키워드를 잘 알아야겠죠. 키워드를. 네. 네,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는 검색 광고 시스템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자 이렇게 이 앞부분에 그렇게 저희가 키워드를 이해를 해야지만이 앞부분에 이렇게 키워드를 이해해야지만이 이게 검색에 노출이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럼 그 노출이 된 부분에 내 마케팅 채널을 잘 노출시키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는 키워드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키워드가 검색을 했을 때 내 마케팅 채널들이 노출이 되게 해야겠죠. 콘텐츠나. 그러면 유입을 시키려면 내 이제 홈페이지나 플레이스로 유입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설득 단계에 가서는 설득 뭔가 혜택을 많이 줄 때 사람들은 구매 전환이 높겠죠. 아무래도. 네. 그걸 통해서 저희는 이제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 프로세스대로 해가지고 쭉 구축하신 분들이 지금 매출을 잘 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네.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요거겠죠. 지금 설명드린 앞부분에서. 네, 요거겠죠. 키워드. 지금 이제 여기를 계속 설명드린 겁니다. 이 부분을. 이 부분을 계속 설명드린 거고, 저희는 이제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은 계속 이제 이 부분을 계속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계속 쭉 가는 거니까 그냥 이 첫 단줄을 잘 끼우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예.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